지모입니다. 얘가 털이 좀 있어요. 가능하시면 요즘은 네이버가 진짜 사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글로만 자꾸 지모 하면은 지모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지모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자꾸 이제 봐서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외울 때도 편해요. 내가 이 약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초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초도 보시고 약용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씁니다. 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써요. 맵기는 뭘 매워. 하나도 안 맵고 그냥 씁니다. 지모하고 황백이 이신으로 윤지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운맛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가를 없애준다, 갈등을 없애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갈등을 느끼는 거는 원칙적으로 심폐에서, 특히 폐에서 갈등을 많이 느껴요. 생맥산이라든지 백호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약을 써서 위에 쪽에서 이제 열을 꺼주면은 자연스럽게 비장에서 진액이 올라가서 입을 축축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없앤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빠지게 되면 콩팥에 있는 열을 좀 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호탕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모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뭐 상초에 소갈에도 치료를 하지만 콩팥에 있는 화를 꺼가지고서 소갈, 갈등을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골증으로 인해서 땀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골증이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골증 노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결핵 같은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는 경우에 치료를 해주고, 결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침을 하게 되죠. 기침을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장에서 담을 만들어가지고 폐에서 저장이 되니까 그것을 뱉어내기 위한 행위가 있는 기침이거든요. 지모를 쓴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기침보다는 천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지모, 석고, 폐모 이런 식으로 해서 천식을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맵고 차갑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운 거는 기미 중에서 특히 미가 이론적인 부분 때문에 오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족소음 신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지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족소음 신경의 엄마가 폐가 되죠. 폐경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임상에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수하고 천식은 전혀 다른 범주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기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장에서 폐로 담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뱉어내는 그런 행위를 갖다 기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피모에서 육부로 들어가서 육부에서 오장이 들어가면서 병이 진행을 하는데, 겉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데 천식만이 그렇지가 않아요. 폐수가 나타난 다음에 천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장에서 폐로 가래가 들어가는 것을 폐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폐에서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천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경명 위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모입니다. 수태음의 기분약으로 들어간다. 기분으로 해서 열이 들어가면 갈증을 느껴요. 근데 혈분으로 들어가면은 혈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증을 안 느낍니다. 똑같이 상소가 나타나더라도 기분으로 들어가서 갈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모가 들어가져 있는 백호탕을 사용을 하는데, 혈분으로 들어가서 갈증을 많이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시백출산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거피모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모를 아까 얘기를 해보면 이제 털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 뿌리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잔뿌리털이 좀 많이 있어요. 잔뿌리털을 죄송합니다만 이걸 뜯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진피할 때도 얘기를 했었었죠. 거백을 해줘야지 폐경으로 들어가고, 백이 있으면 비위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일부러 진피 나오면은 500원짜리로 해서 긁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2년차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진피가 쪼그라들어요. 하얗게 돼 있는 같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500원짜리도 안 긁으셔도 돼요.
그리고 2년만 넘어가도 긁을 게 없어. 이제부터 귤 나오기 시작을 하죠. 햇귤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귤들을 까보면 안에 허연 게 있죠. 빨간 거 위에 허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 약을 쓰지 않죠. 진피다라고 해서 오래된 귤을 쓰는 거기 때문에 2년근 이상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모도 털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피모를 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모하고 황백은 그냥 쓰시게 되면은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때문에 염수 주초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초를 하게 되면은 털이 타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철을 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뿌리는 다 철을 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은 무쇠철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무쇠철이 없죠. 거의 다 합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습니다. 황백이랑 얻으면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지모하고 황백, 시오하고 승마 이런 식으로 세트로 들어가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구중익객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병주세라는 표현을 해요. 승마 따로 주세를 하고 시오 따로 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승마하고 시오를 같이 해놓고 거기에서 주세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잘 난다. 약간 좀 오바스러운 약재들도 몇 개 나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재상에서 그 약을 사지 말아라. 감초는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약재는 저쪽 약하는 데서 사라. 뭐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솔직히 오바고, 지모하고 황백하고 승마하고 시오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수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좋습니다. 황백하고 지모를 같이 해가지고 소금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물 1리터에 소금을 얼마나 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오는데 1리터씩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모하고 황백은 일반적으로 1전 이상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맥시하게 쓰는 게 1전이거든요. 3푼, 5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요. 9그릇 정도에다가 물을 넣고 내가 먹어봤을 때 짜다라고 느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소금을 쓰면 돼요. 기본이 뭐냐면 주교 일찰도 마찬가지인데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가 원래 일찰이에요. 주교 일찰이라고 하는 게 소금도 요만큼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휘 젖어서 약간 짠 것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지모하고 황백을 거기다 이렇게 잰 거예요. 황백 같은 경우는 노란 물이 빠져요. 그렇게 했다가 빼요. 뺀 다음에 주초를 해. 주초는 어떻게 하냐면 한의원에는 마트에서 팔면은 1,0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분무기가 꼭 필요해요. 그거를 사놓고 프라이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루스타가 필요합니다. 브루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좀 많이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개 이상 나간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가스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가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쭉 나오게끔. 브루스타로 하면은 불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간주들이 화상을 좀 입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브루스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많이 하시는 집들은 도시가스를 연결해가지고 가스불로 해가지고서는 볶으면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해줘서 김이 다 모락모락해서 나와서 술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막 뿌리면서 초를 하는 거니까 김이 모락모락해서 태우기 직전까지, 이제 완전히 다 태우면은 초탄이 돼버리니까 안 좋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모하고 황백은 염수 주초를 합니다. 염수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콩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염수를 하는 거고요. 주초를 하는 이유는 워낙에 얘네들이 차갑습니다. 술 기운과 불의 기운을 이용을 해서 차가운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염하고 분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염수를 한 다음에 주초를 하는 방법이 제일로 무난한 방법입니다. 보약에다 넣는다. 보약에다가 지모황백 같은 건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모황백을 보약에다 쓰잖아요. 3일이 안 돼서 연락이 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모하고 황백을 공부를 할 때 지모황백은 가능하면 애들한테는 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원래 소염지체라 열이 많아요. 지모황백으로 꺼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빨리 발기부전에 빠집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식납 20대에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우리가 거기다가 더 이렇게 하면은 안 좋고, 그 다음에 60 지나서도 요즘은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임상할 때 굉장히 괴로운 부분인데 7, 80 먹은 분도 와가지고 요즘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저도 사실 50인데 제가 과연 80, 80대 있을 때 그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옛날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 고지능자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가운 약재들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은 완전히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열을 끌 때는 석곡이라는 약이 있어요. 석곡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합비 근처에 황산이 있거든요. 철피석곡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곡은 볏짚 같은 석곡이거든요. 철피석곡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 친구들은 약간 보양제 비슷하게 해서 마십니다. 옛날에도 부자를 사용을 할 때 부자독을 없애기 위해서 부자를 사용을 하면 거기에다가 석곡을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곡을 쓰게 되면은 부자독의 부자 열독을 내린다. 위장의 열을 끄면서 콩팥을 보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석곡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애가 열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다, 열을 좀 끄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지모항을 쓰시면 안 되고요. 석곡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보약에는 함부로 지모항백을 사용을 하시면은 3일을 못 가서 약을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요거 세 가지, 풀, 소금, 주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고, 밀초를 하는 경우에는 윤폐를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은 지모항백이 콩팥으로 들어가서 위에 폐까지 활동력을 높여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초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